안녕하세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습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목차는 MSP430 보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러로 쓸 코드 컴포저를 한번 실행을 해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아웃풋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볼 겁니다. 일단 보드 소개입니다. MSP 보드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TI 런치패드 키트 with MSP430 MCU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구성품은 보드가 하나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런치패드 간단 설명서인데 MSP430 보드의 간단한 핀 설명서입니다. 이거는 자세한 건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MSP430 중에서도 이 3G별로 핀 배열이 핀 번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핀 번호를 꼭 확인하고 코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일단 필요 없는 거는 치우고 보드를 다시 뜯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보드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핀이 두 줄씩 들어가 있고 가운데 MSP430 F5529라는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가 마이크로 USB 핀인데 이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랑 연결이 됩니다. 이 나머지 USB는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컴퓨터에 있는 코딩을 여기 프로세서에다가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안에 있는 프로세서, 이 칩들은 USB 통신 프로토콜을 UART 통신으로, 즉 USB 통신을 이 프로세서가 알아들을 수 있는 통신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프로세서를 우리는 다루는데 이 프로세서에 코딩을 넣기 위해서도 다른 프로세서가 필요하다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리셋 버튼과 필요시에 있는 필요한 스위치가 달려 있고요. 이 밑에를 보시면 스위치가 두 개 있고 이 밑에 조그맣게 있는 LED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 옆에는 P2.1이라고 써져 있고 오른쪽 스위치에는 P1.1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LED에는 P1.0이라고 써져 있고 이 옆에 LED 두 번째는 P4.7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습에서 이 LED와 이 버튼 두 개를 사용할 건데 핀 번호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여기에 써져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드 컴포저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드 컴포저를 설치를 하면은 이런 빨간색 로고가 뜹니다. 옛날 버전은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큐브 모양 로고였는데 새로운 버전은 빨간색 로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컴포저 실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로고가 한번 뜨면서
워크스페이스를 어디다 둬야 될지에 대한 경로 지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수정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 워크스페이스를 계속 바꿀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체크를 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문구가 안 뜨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워크스페이스 경로는 나중에 따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고가 뜨고 이러한 코드 컴포저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 보시면 10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도 이게 설치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업데이트 하라고 이제 경고가 나오네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켜졌고요. 일단 이 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왼쪽에 있는 게 프로젝트 목록이 이제 쭉 뜨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는 프로젝트를 만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도 안 뜨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영역이 코딩 영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젝트를 만들고 코드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셨으면 여기에 뜨게 됩니다. 현재는 코드가 따로 없기 때문에 도움말 페이지가 하나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버깅을 하고 나서 디버깅을 할 수 있는 창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시습 예제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일을 누르시고 New 들어가셔서 CCS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창이 하나 뜨게 되고요. 여기서 저희 프로세서인 MSP430 F5529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F5529를 여기서 직접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옆에 필터에 5529만 치셔도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프로세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로젝트 네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는 오늘 테스트라는 이름을 쓰고 언더바 20년도 언더바 세 번째 시간이니까 세 번째라고 이름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따로 건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empty project with main C를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이 empty project with main C 꼭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empty 프로젝트를 선택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메인 C 파일까지 직접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메인 C를 직접 만들어주는 거를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이 왼쪽에는 프로젝트,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코딩 영역에 main.c라는 파일이 들어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폴더나 이제 main.c 파일들이 쭉 생성이 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접 코딩을 해야 될 영역이 이 영역입니다. 이렇게 일단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아웃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I/O, 디지털 인풋 아웃풋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출력을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기본적인 출력은 전압을 내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0V 또는 5V를 내보낸다가 가장 기본적인 출력이 되겠죠. 이 전압 0V, 5V는 디지털 신호랑 매칭을 시킬 수 있습니다. 0V는 0, 5V는 1. 그래서 디지털 신호 0 또는 1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이것은 결국 디지털 아웃풋을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전압 0V 또는 5V를 LED에 보내는 것, 하나의 기본적인 출력이 됩니다. 반대로 기본적인 입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입력은 전압이 들어오는 것, 전압이 0V 또는 5V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도 똑같이 디지털 신호랑 매칭을 해서 0 또는 1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디지털 인풋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통해서 0V 또는 5V를 받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0V 또는 5V가 LED로 들어가게 되면 디지털 아웃풋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스위치에서 0V 또는 5V 전압이 들어오는 것을 디지털 인풋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0V, 5V를 제어하는 것이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울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물론 여기서 디지털 인풋 아웃풋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공부하시면서 stdio.h라는 것을 배웠었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표준 입출력이라고 하는데 이 표준 입출력을
입출력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이 LED와 스위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준 입출력은 보통은 이 UART 통신, 그래서 어떤 통신의 방법, 쉽게 생각하시면은 USB 통신 같은 것을 의미를 해서 뭐 통신으로 값을 보내고 받는 것을 의미를 보통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처음부터 통신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 표준 입출력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디지털 인풋 아웃풋과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 다르다, 차이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C 언어 공부하면서 사용하셨을 컴파일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stdio.h 이 헤더 파일 안에 printf와 scanf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rintf는 모니터 화면에 글씨를 띄우는 함수여서 출력을 담당하게 되고요. scanf는 키보드로 문자를 입력받는 입력 장치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표준 입출력이라 함은 키보드와 모니터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사용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 대신에 LED와 스위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LED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LED의 간단한 회로도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LED 한 개와 저항 하나를 연결을 해놨고요. 밑에 쪽에는 그라운드 0V를 연결을 해줬고, 위에는 5V 전압을 인가를 하면은 5V와 그라운드 사이에 전압 강화가 생기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 전류로 인해서 LED가 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밑에 그라운드는 고정을 해놓고 위에 부분에 0V를 인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라운드도 0V고 위에도 0V이기 때문에 전압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고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LED는 켜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프로세서로 제어할 수 있다면은 LED를 켜고 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이 프로세서 보드에 LED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른쪽에는 프로세서 사진을 제가 갖다 놨고요. 여기에 밑에 보시면 LED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회로도는 이 LED가 연결되어 있는 회로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방금 봤던 회로도랑 거의 흡사합니다. 오른쪽 기준으로 그라운드가 있고 LED가 있고 저항 470ohm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 핀 넘버가 써져 있는데 P1.0하고 P4.7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 부분에 저희가 5V 또는 0V를 인가를 직접 해주면은 LED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겠죠. 그럼 어떻게 제어를 할까? 결론은 저희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게 직접 명령을 줘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핀에 명령을 줄 수 있는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메모리라고 하죠. 이 메모리를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C 언어로 이 레지스터의 값을 바꾸면은 LED가 켜지든지 꺼지든지 제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지스터란 프로세서 내부에 있는 기억 장치, 메모리인데 데이터를 읽고 쓰는 기능이 매우 빠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특정한 목적에 사용되는 일시적인 기억 장치라고 하는데, 이 레지스터에 연결되어 있는 핀에다가 전압을 인가할 수도 있고 전압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하나의 레지스터가 있으면은 레지스터 핀에 이 레지스터 값에서 특정한 값을 읽어드릴 수가 있고 또는 특정한 값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 레지스터들을 직접 C 언어로 구현을 하면은 그거에 맞게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려고 하는 디지털 아웃풋에 대한 레지스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디렉션 레지스터가 있고 아웃풋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PXDIR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X는 번호 이름입니다. 포트 번호 이름이고, 예를 들어서 포트 1번이면 X자리에 1이 들어가고 포트 2번이면 2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한 포트는 보통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각 비트마다 0을 넣으면 인풋으로 설정하고 1을 넣으면 아웃풋으로 설정하는 그러한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력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고 출력에 대해서만 공부를 할 거니까 해당 레지스터는 1로 세팅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아웃풋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 레지스터는 해당 비트에 0을 주게 되면 로우 레벨이 되고 1을 주게 되면 하이 레벨이 됩니다. 여기서 로우 레벨은 디지털 값으로 로우니까
전압으로 따지면 0V가 되고 하이 레벨은 전압으로 따지면 5V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해당 비트를 0으로 설정하면 0V가 나가고 1로 설정하면 5V가 나가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앞서 LED 회로에서 확인했듯이 왼쪽에 있는 LED가 포트 1에 0번 비트의 LED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번 포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서 이 1이 1번 포트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0번 비트니까 이 8개 비트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비트만 저희는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웃풋도 똑같이 1번 포트만 저희가 신경을 쓸 거고 0번 비트를 제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입출력 설정을 담당을 하고 밑에는 0V, 5V를 결정한다 라고 이해를 하셨고, 실제로 1번 포트 0번 핀에 LED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P1.0에 LED가 연결되어 있구나 이해를 하면 되고, 만약 LED를 더 추가로 달고 싶다, 1번 포트에 옆에 연달아서 연결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핀 1.1에 연결하는 거고요. 그 옆에도 연결하고 싶으면 핀 1.2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드 컴포저를 들어오시고 여기서 코드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프로세서와 USB 케이블을 준비해 주세요. 네, 연결을 해 주었고요. 보다시피 연결을 하면 여기 위에 LED의 전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LED는 전원이 들어왔다를 표시하는 LED입니다. 그래서 이 LED가 안 뜨면은 컴퓨터로 연결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USB 연결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코드 컴포저 세팅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코딩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메인 C 파일에 작성되어 있는 코드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샵 include msp430.h 헤더 파일을 포함한다는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msp430f5529.h 라고 더 길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msp430만 써도 되고 ms430 F5529 헤더 파일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 MSP430 헤더 파일 안에 모든 칩의 헤더 파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MSP430만 쓰셔도 되고 MSP F5529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MSP430 F5529 프로세서만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F5529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인 C라고 주석으로 이제 알려주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이 메인 함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C 언어는 메인 함수가 하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 메인문 규격에는 int main 하고 void 처리가 되어 있는데, 괄호 안에 void라는 뜻은 이 메인문에 입력이 없다는 거죠. 당연히 프로그램 안에 따로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는 int를 없애고 void로 교체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마지막 있는 return 제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 int가 있을 때는 반환하는 리턴 값이 필요해서 리턴 제로를 보통 쓰는데, 그냥 void라고 선언을 해주시면 리턴 값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턴 제로를 사용 안 하기 위해서 void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냥 int를 사용하고 마지막에 리턴 제로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명령어가 stop watchdog timer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동작을 하면서 어떤 오류가 있을 때 알림을 주는 타이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워치독 타이머라는 기능이 있는데, 저희는 이 워치독 타이머를 실습을 아예 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저희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다루는 게 목적이고 이 프로세서에 넣는 코드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워치독 타이머를 사용 안 할 거고, 그냥 여기서 제공해 주는 것처럼 워치독 타이머를 스탑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이제 뭐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 명령문은 무조건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냅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습을 그대로 따라 쳐보겠습니다. 먼저 입력과 출력을 결정하는 레지스터가 디렉션 레지스터가 있었죠. 그래서 P1 dir 레지스터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포트 1번에 0번 비트에 있는 핀을 제어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0x0001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말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0번째 비트를 1로만 바꾸겠다 라고 선언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부분만 먼저 짜봤는데, 그 다음으로 아웃풋 레지스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 레지스터의 가장 마지막 비트를 1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5V를 출력으로 내보낸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LED가 켜져라 라고 명령문을 내린 거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로는 약 0.5초를 제가 인가를 했는데 이 함수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0.5초이긴 한데 정확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결론은 이 딜레이 사이클 함수 자체도 어떤 포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딜레이를 만들구나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딜레이를 많이 사용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냥 이 함수를 쓰면 딜레이가 발생되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딜레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론 시간에 배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LED를 껐다 켰다 실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은 켰으니까 끄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웃풋 레지스터에 0x0000을 입력을 해서 0번 비트에 0을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0V가 출력이 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5V가 출력이 되고 이 밑에는 0V가 출력이 되게끔 선언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봤던 회로도에 따라서 이 부분은 LED가 켜질 거고 이 부분은 LED가 꺼질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코딩을 하면서 무조건 이 while문 1이 하나 존재를 하게 되는데, C 언어는 순차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반복문이 없고 이렇게 구문만 쭉 있다고 하면은 이 코드를 한 번씩 실행을 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 LED를 계속 깜빡깜빡깜빡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고, 직접 전원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while문 안에다가 조건을 1을 줘서 무한적으로 반복하게 만드는 무한 루프를 꼭 하나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 while문 1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구문이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켜졌다가 0.5초 뒤에, 꺼졌다가 0.5초 뒤에, 그리고 이 반복문에 의해서 다시 켜졌다가 0.5초, 꺼졌다 0.5초 또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코드를 다 구현을 했고요. 먼저 빌드를 하겠습니다. 빌드 버튼은 망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에러가 나왔네요. 네, 오타가 있었네요. 네,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빌드를 하거나 컴파일러를 할 때 오류가 발생했다고 경고를 주게 되고요. 당연히 컴파일러 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오타를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빌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빌드가 끝났다는 문구와 함께 간단한 경고가 뜨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딜레이 함수 자체가 이 프로세서 자체에서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류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정보를 주는 이 아이콘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간단하게 실습을 해볼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딜레이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빌드를 하셨으면 디버깅을 하시면 됩니다. 디버깅은 벌레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클릭하면 처음에 이러한 문구가 뜨는데 이것은 그냥 다음부터 표시 안 하게끔 체크를 하고 프로세스드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새로운 버전을 저도 다시 설치를 해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실행할 때는 저 업데이트하는 표시가 보통 안 뜰 겁니다. 그래서 바로 디버깅이 시작이 되는데, 처음 코더 컴포저를 설치를 하시고 실행하시는 분들은 업데이트 하라고 경고가 뜰 테니까 꼭 업데이트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디버깅 창이 들어왔습니다. 이 디버깅 메뉴에서 지금 저희가 짰던 코드가 가운데로 배치가 되고, 이 위에는 디버깅 뷰라는 창이 뜨고, 이 옆에는 변수 선언이나 어떤 표현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건데, 일단 지금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 위에 보시면은 시작 버튼과 정지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프로세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LED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지금 이 카메라에 잘 담겨 있는지 모르겠는데 빨간색 LED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LED가 그냥 깜빡깜빡깜빡 하는 거고, 여기서 일시정지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흘러가는 프로그램이 그냥 일시정지가 됩니다. 눌러보시면은 일시정지가 되고, LED가 켜진 상태에서 일시정지 누르면 지금처럼 LED가 켜져 있고, LED가 끈 상태에서 일시정지를 하면은 꺼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시작을 누르면 계속 이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셨으면은 이제 컴퓨터와 연결 안 하고 이 마이크로 USB에 직접 충전기를 꽂아서 확인을 해보시면 LED가 혼자 깜빡깜빡 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확인을 하셨으면은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희가 다시 코드를 짰던 창으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수정하시거나 다른 코드를 짜실 때는 이런 식으로 다시 코드 창으로 넘어와서 코드를 마저 입력을 해주시고 디버그를 하셔서 코드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빌드하고 이제 디버그 버튼이 있는데 사실 이 디버그만 하시면은 빌드가 알아서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디버그가 진행이 됩니다. 꼭 이 코드를 빌드를 먼저 안 하셔도 되고 바로 디버그 버튼을 눌러서 실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코드를 껐는데도 계속 LED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그리고 방금 짰던 코드를 조금 더 짧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헤더 파일에 선언되어 있는 전처리기를 사용할 건데 다음과 같이 각 비트마다 디파인으로 전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트 제로는 0x0001이라고 선언이 되어 있어서 아까 저희가 0x0001을 직접 사용을 했는데 이 0x0001은 비트 제로로 바꿔서 코딩을 짜면은 알아서 변환이 됩니다. 여기서 0x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0x는 16진수로 표현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한 자리에 있는 숫자가 0에서 F까지, 그러니까 0에서 15까지 표현할 수 있는 16진수 숫자이고요. 이거를 이진수 숫자로 바꾸게 되면은 0x0001은 다음과 같이 이진수 쭉 0이었다가 마지막에 1이 되는 이러한 이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 전처리는 16비트에서 원하는 번째의 1을 선언한 전처리입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0x0001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그냥 비트 제로, 대문자 비트 제로를 써주시면은 이 비트 제로가 아까 저희가 썼던 0x0001과 같은 말이 됩니다.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시면은 비트 제로 작성한 곳에 커서를 갖다 대고 F3을 눌러주시면 이 비트 제로에 해당하는 헤더 파일이 열립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다른 헤더 명령이 쭉 있고 여기서 비트 제로는 0x0001이다 라고 선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0, 1만 있는 숫자보다는 이렇게 비트 제로라고 해서 0번째 비트에 1을 줬구나 우리가 편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이 0x0001을 비트 제로로 바꿔주는데 이 밑에 있는 구문도 저희가 삭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연산이 XOR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우선 이 밑에를 지우고 여기에 해당 레지스터와 비트 제로를 XOR 시킨다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XOR은 0과 1이 만나면 1이 되고 1과 1이 만나면 0이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XOR은 뒤에 1을 만나게 되면은 앞에 있는 숫자가 변하게 되고요. 0을 만나게 되면 앞에 있는 숫자가 그대로 변하지 않게 됩니다. 결론은 저희는 0번째 비트에 1을 인가를 했죠. 그래서 이 0번째 비트에 XOR을 시키면은 처음에는 0이었으면 1로 바뀌고 1이었으면 0으로 바뀌는 깜빡깜빡거리는 코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 그냥 바로 디버그 버튼을 누르면 디버그가 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코드가 처음부터 실행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아까 전에 했던 코드랑 코드 자체 내용이 똑같아 가지고 실행되는 것은 똑같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 보시면 똑같이 계속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래서 아까 짠 코드와 지금 새로 요약한 코드랑 완전히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까 전에는 조금 더 기초적인 코딩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비트 연산을 사용을 하고 어떤 전처리를 많이 사용을 하면은 더 코드가 간결해지고 보기 편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왼쪽에 있는 기초적인 코딩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만 코딩을 해서 끝내는 수준이 아니라 보통 회사를 가거나 어떤 연구실에서 큰 코딩 프로젝트를 할 때 수천 수만 줄의 코딩 중에서 여러분들이 짜는 영역은 되게 좁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짠 코드를 남들이 봤을 때 보기 쉽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이제 일 능률이 올라가고 다시 코드를 짜는 반복적인 일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코드의 단점은 물론 저희가 작은 숫자여서 0x0001을 사용을 했지만 이게 나중에 복잡해진다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제대로 코드를 짰는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0x0001
이라고 이 앞에는 0이 4개고 여기도 0이 4개고 여기도 0이 4개고 여기는 0001이겠네 라고 일일이 다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간결하게 짤 수 있는 스킬을 조금씩 익혀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컴파일 디버깅 하는 방법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은 디버그 벌레 모양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작 버튼 모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LED도 같이 동시에 깜빡깜빡거리게 하는 코드를 구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는 1.0핀에 있는 LED만 제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LED도 같이 제어를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 두 번째 있는 LED가 어느 핀이 연결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보시다시피 핀 4.7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는 1번 포트에 0번째 비트를 제어를 했고 두 번째 LED를 사용하고 싶다면 4번 포트에 7번째 비트를 제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코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처음에 어느 정도 구현을 해놨으면 비슷한 코드 같은 경우에는 복사 붙여넣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 복사 붙여넣기가 뭐 안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코딩을 할 때 일일이 작성을 하다 보면은 무조건 오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그 오타를 찾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럴 시간에 만약에 비슷한 코드면은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조금씩 수정하는 스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은 처음 C 언어도 많이 익숙하지도 않고 프로세서를 다루기에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직접 다 타이핑을 하면서 오타도 한 번씩 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결론은 저는 복붙을 할 것입니다. 이 위에 있는 코드는 1.0핀을 제어한 거고 두 번째 LED는 4.7핀이었죠. 그래서 포트 4번이고 그 다음에 7번째 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7번째 핀은 0x008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그냥 간단한 예제여서 선언을 안 했는데 저는 무한 루프에 들어가기 전에 LED를 일단 끄려고 합니다. 모든 LED를 끄고 그 다음에 깜빡여라 라고 코딩을 짜고 싶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LED 두 개가 깜빡깜빡거리게 할 때 만약에 타이밍이 안 맞게 되면은 서로 깜빡깜빡하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꺼졌다가 동시에 켜고 동시에 꺼지게 이렇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 부분에 LED를 꺼라 라고 명령을 내릴 거고요. 여기서 이 아웃풋 포트에 원하는 비트에 0이라는 값을 넣으면 되죠. 여기서 AND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물결 표시를 해서 원하는 비트에 0이 들어가게 합니다. 지금 이것은 물결 표시는 비트 not 연산자고 이 AND는 비트 AND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비트 연산자 영상을 따로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구문을 작성을 하시면은 해당 LED가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LED는 4번 포트에 7번 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위에는 해당 핀을 출력으로 사용할 건지 명령이었고 이 밑에는 해당 비트에 0V 전압을 인가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while문에서 지금은 0.1핀에 깜빡여라 라고 구문이 되어 있는데 4번 포트 7번 핀을 입력을 해주시면 두 번째 LED도 깜빡여라 라는 코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시고 디버그를 시작을 해주시면 우선 디버그는 끝났고 실행하기 전에 지금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죠. 여기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LED 두 개가 동시에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LED는 빨간색이고 오른쪽에 있는 LED는 초록색입니다. 저희가 이 LED를 직접 제어하는 코드를 구현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LED가 켜지고 두 번째 LED가 켜지고 딜레이가 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LED가 꺼지고 두 번째 LED가 꺼지고 딜레이 되고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딱 동시에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 LED가 먼저 동작을 하고 두 번째 LED가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while문 돌아가는 속도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세서의 클락이 16MHz인데 16MHz는 1600만 Hz이고 반대로 명령어 하나가 실행될 때 1600만 분의 1초가 됩니다. 이것을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순식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먼저 실행되고 뒤에 실행이 돼도 사람 눈에는 동시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C 언어로 구현할 때 무조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